요즘 글로벌 관세 환경 정말 정신없죠?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말이죠. 이 관세라는 새로운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 10가지 공급망 재설계 원칙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 통하던 글로벌 무역 공식 같은 건 이제 더는 없다고 봐야 해요. 팬데믹에 지정학적 갈등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관세의 물결, 이게 그냥 잠깐 지나가는 혼란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적응해야 할, 뭐랄까, 새로운 현실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시간입니다. 우리 회사의 공급망, 과연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그냥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이걸 딛고 더 성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을까요? 본격적인 원칙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생각부터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관세나 무역 마찰을 에이 언젠간 지나가겠지 하는 소나기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이건 이제 비즈니스 환경의 영구적인 기후변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우산 쓰는 걸로는 안 되고 아예 기후에 맞는 집을 새로 지어야 한다는 거죠. 많은 리더분들이 곧 괜찮아질 거야 하면서 변화를 미루시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최악의 대응 방식입니다. 진짜 현명한 리더라면요, 이 관세를 팬데믹이나 기후변화처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냥 주어진 환경 변수, 하나의 상수로 받아들여야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최적의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자,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버린 한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힌트를 한번 찾아보죠. 바로 호주의 프리미엄 주방 가전 기업 브레빌입니다. 와, 이 변화 좀 보세요.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호주 가전회사 브레빌이 딱 3년 만에 미국으로 가는 제품의 생산 기지를 중국 밖으로 옮기는데 성공했는데요. 그 비중이 15%에서 무려 80% 이상으로 뛰어오릅니다. 이건 그냥 어쩌다 보니 된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의 결과물이었어요. 브레빌의 CEO 짐 클레이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위기를 활용했습니다. 관세 덕분에 파트너사들에게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고 설득할 명분을 얻었죠? 라고요. 보세요. 이 관세라는 외부 압력을 내부 변화를 확 밀어붙이는 강력한 동력으로 쓴 겁니다. 정말 똑똑하죠? 위기를 지렛대로 활용한 거예요. 브레빌은 그냥 차이나 플러스 원, 그러니까 중국 말고 한 군데 더 이 정도 수준에 머물지 않았어요. 멕시코에서 시작해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까지 공급망을 쫙 넓히는 진짜 다각화 전략을 펼쳤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충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브레빌 하면 떠오르는 그 최고의 품질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브레빌의 성공 사례와 수십 년의 경험에서 뽑아낸 이 새로운 시대를 헤쳐나갈 구체적인 10가지 원칙들,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 그룹입니다. 바로 네트워크를 재설계하라는 건데요. 이건 공급망의 물리적인 구조, 그러니까 어디서 또 누구랑 같이 제품을 만들 거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첫 3가지 원칙이 바로 네트워크 재설계의 핵심인데요. 자, 첫째, 더 싼 곳을 찾자가 아니에요. 검증된 파트너와 함께 움직이자가 정답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업태를 뚫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보다 몇 년간 신뢰를 쌓아온 기존 파트너가 생산 거점을 옮기도록 지원하는 게 훨씬 빠르고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둘째, 이걸 하려면 당연히 현지 사정에 빠삭한 전문가팀, 일종의 현장 정예부대에 투자를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셋째, 그냥 중국 여태 공장 하나 더 짓는 차이나 플러스 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멕시코, 베트남, 인도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과감하게 생산 거점을 다변화해야 진짜 의미 있는 회복 탄력성이 생기는 거죠. 자, 두 번째 원칙 그룹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운영을 마스터라입니다. 공장을 옮기는 물리적인 이전만큼이나 그걸 실행하는 우리 내부의 역량, 또 생각하는 방식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다음 3가지 원칙은 운영에 대한 건데요. 넷째, 속도를 최고의 전략적 자산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관세 때문에 올라가는 몇 퍼센트 비용 아끼려고 꿈을 대다가 시장 전체를 경쟁사한테 뺏기는 손실, 어느 쪽이 더 클까요? 답은 너무 뻔하죠. 다섯째, 세상이 얼마나 평평해졌는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에이, 그래도 중국만큼 만드는 데가 있겠어? 천만에요. 베트남, 멕시코 같은 나라들의 제조 역량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AI 같은 화려한 신기술에 혹해서 기본을 놓치면 안 됩니다. 튼튼한 제품 설계나 제조 공정 같은 기본기, 기술은 이걸 도와줄 수는 있어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원칙 그룹입니다. 지금까지 실행한 이런 운영상의 변화들을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로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번째 원칙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 선택지, 즉 옵셔널리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 밖으로 공급망을 넓혔다고 해서 기존 중국 파트너랑 연을 딱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언제 어디서 무슨 일 터질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여러 대안, 즉 선택지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이죠. 8번째 원칙은요, 아주 건강한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새로운 공급업체를 하나 데려오는 것만으로도 기존 파트너에게는 엄청난 자극이 됩니다. 가격도 더 신경 쓰게 되고 품질도 더 높이려고 하고 혁신에도 투자하게 되죠. 결국 이런 선의의 경쟁이 공급망 전체의 힘을 키우고 그 혜택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9번째 원칙은 수풀을 보는 눈을 갖는 겁니다. 바로 총 도입 비용에 집중하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눈앞의 관세율이나 공장 가격만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운송비, 보험료, 재고 비용, 세구, 이 모든 걸 다 포함한 총 비용을 기준으로 봐야 장기적으로 훨씬 더 똑똑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원칙입니다. 어떤 부품을 어디서 가져올지 결정하는 부품 명세서, 즉 비움에 대한 통제권을 우리가 직접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 지역의 부품과 노동력을 전략적으로 분산시켜서 관세 효과를 줄이고 어떤 상황이 닥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억지로 하는 수동적인 대응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아주 능동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결국 이 관세라는 건 우리 회사의 전략이 얼마나 탄탄한지 시험하는 일종의 압력 테스트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혹독한 테스트를 통과한 기업은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강하고 회복 탄력성이 있는 비즈니스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정리해 볼까요? 첫째, 관세는 이제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영구적인 상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둘째, 위기에 그냥 반응만 하지 마시고 이걸 주도적으로 활용해서 공급망을 더 강하고 유연하게 뜯어 고쳐야 합니다. 결국 외부의 압력이야말로 내부 혁신을 위한 최고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공급망은 이 변화의 시대에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부채인가요? 아니면 경쟁자들을 저마치 따돌릴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우위인가요? 그 선택과 결과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